안녕하세요 여러분, 매일감사입니다. 오늘은 셀프 김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많이 힘드시잖아요. 또 하루 종일 시달리고 집에 오면 지치고 힘들어서 대충 저녁 먹고 대충 자고 또 아침 일어나서 또 일을 가고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. 그럴 때면 가끔씩은 주말에 저를 위해서 좀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셀프 김밥을 저는 해요. 또 가족 멤버들 중에 또 그런 분이 있다면은 이런 셀프 김밥 자기가 마음껏 원하는 재료들을 골라서 이제 먹게끔 하면은 다들 좋아하더라고요. 저도 손님들 초대해서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다들 정말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만들어 봐요. 재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김밥 재료 외에 원하는 것을 더 추가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나중에 사진으로 또 보여드릴게요. 자, 먼저 당근을 잘 채 썰어주고요. 나중에 볶을 거거든요. 그리고 오이를 손질하는데요. 저는 좀 아삭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요. 가운데 약간 물렁한 부분을 빼요.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오이를 써시면 되고요. 재료의 길이는 김을 4분의 1로 나눠서 써먹기 때문에 그 길이만큼 재료를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 재료를 정말 좋아하는데요. 김밥은 대부분 김밥 재료는 기름에 볶거나 참기름으로 양념을 하잖아요. 그래서 약간 느끼함이 있는데 단무지랑 다른 생양채가 약간 잡아주기도 하는데 이것을 넣으면은 느끼함도 잡아주고 또 달콤하기까지 해서요. 저는 항상 월남쌈을 할 때도 이것을 넣고요. 정말 이게 음식 재료랑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사과입니다. 사과를 해 썰어서 손질을 합니다. 사과를 재료로서 일반 김밥에는 사과 넣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. 이런 즉석에서 만들어 먹는 샘플 김밥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. 다음은 오뎅인데요. 오뎅도 김의 길이에 맞게끔 길쭉하게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 맛살인데요. 맛살을 냉장고에 오래 두다 보면은 약간 뻣뻣해질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맛살을 이렇게 찢는데 잘 찢어지지 않고 막 뜯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따뜻한 물에 살짝 담가주시면요. 재료가 살짝 불려지면서 잘 뜯어져요, 진짜. 그리고 오뎅도 냉장고에 오래 두면은 약간 뻣뻣해질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볶더라도 오뎅의 맛이 제대로 살아나지가 않는데요. 저렇게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볶으면요, 훨씬 더 살이 부드럽고 더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오뎅을 저렇게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볶습니다. 그리고 저는요, 햄은 좀 양이 많잖아요. 즉석김밥은 한 번 해먹고 마는데 또 대가족이 함께 하면은 햄 써도 상관없지만은 좀 가족 단위가 작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먹을 때는 저는 햄보다 소세지가 양도 적당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저는 햄보다 소세지입니다. 그래서 소세지를 저렇게 썰어주고요. 다음은 단무지인데요. 일반 시중에 파는 단무지는 좀 단맛이 더 나요. 새콤한 맛보다. 그래서 저는 식초를 좀 더 추가해주는 편이에요. 식초를 넣고 좀 이렇게 더 담가두고요. 길이는 김의 길이만큼 잘라주면 되는데 제가 너무 처음에 짧게 잘라놔서 레귤러 길이의 반 정도 잘라주면 되고요. 두께도 너무 두꺼우면 다른 재료의 맛을 좀 상쇄하기 때문에 좀 저는 두께도 잘게 좀 썰어주는 편입니다. 재료가 다 준비가 됐고요.
이제는 재료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. 소세지는 저렇게 기름에 달다 볶고요. 기름이 좀 많이 부어졌어요. 네, 미국 식용유는 입구가 조절이 잘 안 돼요. 너무 커요. 자, 이렇게 달다 볶아서 준비해 주고요. 다음은 오뎅을 볶는데요. 오뎅에는 제가 살짝 양념을 더해요. 오뎅을 살짝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간장을 넣어요. 이렇게 조림 간장을 넣으면 더 좋고요. 조림 간장이 없으면 진간장을 살짝 넣고 그 다음에 깨소금을 넣어요. 그러면 맛이 좀 더 있거든요. 오뎅 자체에도 맛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볶으셔도 될 것 같긴 해요. 다음엔 당근인데요. 여러분 당근은 중불로 해주세요. 오뎅도 중불이지만 아시겠지만은 당근이나 토마토는 지용성이에요. 그래서 삶을 때는 3배 그리고 이제 기름에 볶을 때는 9배 영양분이 더 나온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저렇게 볶아준 게 먹는 데는 더 좋고요. 그 다음에 살짝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. 다음은 계란을 후라이 할 텐데요. 기름을 두르고 저렇게 골고루 기름을 바닥에 발라주면은 계란의 표면이 골고루 잘 익고요. 울퉁불퉁하지 않아요. 여러분 아시죠? 잘 이렇게 섞어주는 만큼 계란은 더 부드러워지는 거 아시죠? 자, 계란도 다 준비가 됐고요. 다음은 시금치를 데쳐 볼 텐데요. 시금치 끓는 물에 소금을 넣으면요 열정이 빠진다 그래요. 그리고 또 비타민 C가 덜 상하고 녹색 채소는 더 선명해진다 그래요. 그래서 소금을 넣고 살짝 데치면 됩니다. 찬물에 헹궈져서 이 물을 쭉 짜고 뺍니다. 그리고 살짝 양념을 할 텐데요. 시금치에 소금과 참기름, 깨를 넣습니다. 김밥 밥에도 똑같은 양념으로 우리가 양념을 하잖아요. 그래서 시금치를 좀 양념을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다른 재료도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적당히 소금과 참기름과 깨를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줍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금치는 잘 끊어지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같이 먹을 때 이런 김밥을 먹으면은 심 때문에 약간 모양이 상할 수도 있어요. 네, 그래서 잘 이렇게 끊어서 먹기 위해서 시금치는 좀 잘게 잘라주세요. 계란도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긴 길이에 맞게끔 잘라주고요. 자,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. 색깔이 참 이쁘죠? 자, 이제는 예쁜 그릇에 준비한 재료를 담아줄 텐데요. 재료마다 색깔이 다 있잖아요.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이쁘고 좋거든요. 야채 색깔이 있는 게 그
볼 때마다 되게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. 그래서 그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잘 배열하면은 보기에 좋은 게 더 먹기도 좋잖아요. 그래서 색깔에 맞게 잘 배열을 합니다. 그릇은 저런 길쭉한 길이가 좀 더 폼이 나는데요. 길쭉한 그릇이 없으면은 동그란 그릇에 원처럼 이렇게 예쁘게 담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. 재료들 간의 색깔을 잘 맞춰서 요리조리 옮겨가면서 어떤 게 더 보기 좋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담아보거든요. 자, 이렇게 준비가 다 됐어요. 색깔 정말 예쁘죠? 자, 식사 준비 끝. 정말 예쁘게 잘 차려져 있죠? 대접받는 사람도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당신은 이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. 대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. 라는 느낌을 상대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혼자 먹어도요, 차려 먹으면은, 왠지 제 스스로가 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. thank you